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U20 월드컵 F조 2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경기. 프랑스전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온두라스와의 경기는 여러 가지로 아쉬웠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상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함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요.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1차전처럼 4-4-2로 나왔는데 중원에 이찬욱 선수 대신 배준호 선수가 선발 출전. 예전에서 주세종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수비형 미드필드를 빼고 공격 쪽에 힘을 실어 온두라스를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온두라스도 마찬가지로 포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프랑스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라인을 올리면서 온두라스 수비진을 대상으로 강한 전방 압박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는 그만큼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보다는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겠다는 의지였죠. 반대로 온두라스는 우리가 프랑스전에 했던 것처럼 전방 압박은 최소화하면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성공시킨 전술에 역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온두라스는 전반 17분에 부상으로 예기치 못한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온두라스에서 이 교체로 들어온 카터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PK를 얻어냅니다. VAR 화면을 보면 접촉이 있기는 한데 아주 살짝 방향 전환을 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살짝 접촉인데 주심이 이걸 PK를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두 경기 연속 약간 찝찝하게 PK를 내주게 됐죠. 이거 잘못하면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 같아요. PK는 김준홍 골키퍼가 방향을 잡고 잘 따라갔지만 이게 좀 파워에서 밀리면서 실점, 이런 부분 때문에 골키퍼들이 프로에 가서도 계속해서 손가락 힘을 키우는 거죠. 24분 온두라스의 퇴장 장면, 저는 이 장면에서 VAR을 유심히 보는 심판이 제일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오늘 경기 내내 얄짤없이 카드 캡터 체리 본능을 보여줬는데 이건 뭐 보자마자 퇴장 아닌가요? 그냥 찰싹 때렸는데? 올해 본 축구 장면 중에 제일 좀 황당한 어이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이었을지 궁금해요. 퇴장 이후 온두라스는 그대로 라인을 쭉 내리면서 역습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공략하지 못하면서 좀 답답한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아쉬웠던 게 측면에서 자꾸 1대1을 시도하는 장면. 분명히 필드에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를 더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밀집 지역에서 자꾸 개인 전술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체력을 더 빼는 느낌? 움직임을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플레이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후반전 오히려 우리나라가 추가 실점을 허용하는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별로였습니다. 온두라스의 역습이긴 한데 솔직히 빠른 템포의 완벽한 완성도 높은 역습은 아니었고 우리나라 수비 숫자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슛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슛이 살짝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막지 못한 부분도 아쉬웠지만 애초에 수비 숫자가 충분했는데 슛을 내줬다는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0대2가 되자 김훈중 감독은 교체를 통해 공격 쪽의 숫자를 늘리면서 직접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는 박스 안의 숫자를 더 투입했습니다. 57분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 장면, 왼쪽 측면에서 오버랩을 통한 크로스 이후 상대편의 클리어 실수를 이영준 선수가 김용학 선수에게 연결한 뒤 김용학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깔아차면서 마무리. 이렇게 측면을 흔들어 줘야 상대 수비 간격도 벌어지고 박스 안에서 변수도 만들 수 있고 2대0이 된 건 아쉬웠지만 김훈중 감독이 준 변화가 먹힌 장면이었습니다. 61분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 장면,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득점인데 온두라스는 철저하게 맨투맨 방식으로 수비를 했는데 이 득점도 교체로 들어간 박승호 선수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체 이후의 경기가 좀 풀리면서 동점까지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득점을 기록한 박승호 선수가 득점 이후 곧바로 부상으로 아웃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추가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 김준홍 골키퍼가 골킥 상황에서 시간 지연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게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어처구니 없이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못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경고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게 보면 김준홍 선수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좀 받은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하려고 앞에 서 있으니까 벤치 쪽에서 이제 수비수들한테 박스 밖으로 나가 외칩니다. 이 말을 듣고 수비수들은 모두 하프라인 근처까지 쭉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골키퍼가 골킥에서 아무리 길게 차도 결국은 센터서클 근처일 텐데 시간이 부족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 상황. 그렇게 상대 공격수가 하프라인 근처로 따라 내려오니까 이때 벤치에서 다시 내려가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을 받아서 공격을 올리라는 주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시간 지연으로 경고까지 받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 대한 미숙이라고 해야 되나? 과정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대한민국은 2대2로 비겼는데 너무 아쉽죠. 상대가 전반전에 퇴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대2로 비겼고, 우리도 퇴장 1명, 부상 1명, 주전 골키퍼는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출전 불가, 무승부와 함께 많은 걸 잃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감비아가 프랑스를 잡으면서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부분. 우리나라는 일단 3위를 확보하기는 했고, 조별리그 3위 팀들 중에 4팀이 16강에 오르는데 안전하게 2위를 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되는 상황. 결국 아주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유리하긴 해도 3차전에서 삐끗하면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프랑스가 온두라스를 이겨주면 제일 베스트죠. 프랑스 화이팅! U20 월드컵 우리나라의 다음 경기는 29일 월요일 오전 6시 감비아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